네, 이번 시간에는 설문 2번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문 2번 보시고요. 문제 보시게 되면은 갑이 직권면직 처분에 대하여 다투려고 할 때 항고 쟁송 절차를 설명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1998년도 행정고시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당시 문제에서는요. 도로교통법상 처분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으로서 직위 해제 처분과 직권면직 처분을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당시에는 이제 도로교통법상 처분으로서 운전면허 정지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출제가 됐었고요. 당시에 행정쟁송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 논하시오 이렇게 질문을 했었습니다. 행정쟁송 절차 및 방법을 물었을 때 지금에 있어서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도 마찬가지고 또한 도로교통법상 처분도 마찬가지고 둘 다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둘 다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된다. 즉 행정심판을 먼저 거친 다음에 그리고 나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겹치고 있죠. 그래서 도로교통법상 처분도 마찬가지고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도 마찬가지고 행정쟁송 절차라고 하게 되면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대한 논의를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겠고요. 또한 1998년도의 행정고시 문제에서 행정쟁송 절차와 함께 방법을 물었는데요. 그 방법은 바로 지금 이 문제에서는 설문 3번에서 묻고 있는 하자승계에 대한 논의를 방법과 관련돼서 논의를 해달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행정고시 문제를 지금 설문 2번과 설문 3번에 이렇게 분리를 시키고 있는 상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쟁송 절차 이렇게 묻게 되면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대해서 논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특별히 어려운 문제 아니고 간단한 논의죠. 참조조문에다가 옆에 잠시 가피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9조 보시게 되면요.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 결정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옆에다가 행정심판법 4조라고 써놓으세요. 행정심판법 4조. 행정심판법 4조에서는요.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무엇을 둘 수 있다? 특별행정심판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조의 근거에서 행정심판법 4조의 근거에서 국가공무원법 9조 1항에서는 소청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 보시게 되면 16조입니다. 국가공무원법 16조 1항에 보시게 되면 75조에 따른 처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에 있어서 직권면직 처분이라고 한다면 설문 2번에서 직권면직 처분에 대해서 다툰다라고 되어 있죠. 직위해제 처분은 이미 3개월이 경과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정력이 발생해서 다툴 수가 없는 상태고요. 후행처분으로서 직권면직 처분을 다투게 되는데 다음 페이지에서 75조를 보시게 되면요.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등을 할 때나 그리고 강임휴직, 직위해제나 면직 처분을 할 때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제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직권면직이죠. 직위해제나 직권면직은 징계처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이렇게 6가지가 징계처분이고 지금의 직위해제와 직권면직 처분 징계처분이 아니죠. 그렇다면은 75조에 있는 징계처분 등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겠지만은 뒤에 보시게 되면 직위해제와 함께 면직처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직권면직은 국가공무원법 75조의 처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75조의 처분으로 처리를 하시고 다시 앞으로 돌아오셔가지고 국가공무원법 16조 1항 보시게 되면 75조에 따른 처분이 있는데 여기 밑줄 그시고요. 지금 직권면직 처분은 여기 현재 포함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뒤에 가고 에 관한 행정소송은 여기서부터 밑줄 그시면 되겠죠. 75조에 따른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옆에다가요. 행정소송법 18조 1항 단서라고 써놓으시면 되겠죠. 9조 1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행정심판법 4조였었고요. 특별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4조 얘기였었고 그 다음에 16조 1항은요. 행정심판법이 아니고 행정소송법 18조 1항 단서에서 본문에서는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법률에서 그렇지 않다라고 되어 있을 때는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바로 국가공무원법이 다른 법률이 되는 것이고 해당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규정이 16조 1항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넘겨보시게 되면은 76조 1항 보시겠습니다. 76조 1항.
국가공무원법 76조 1항 보시게 되면 제가 무엇과 무엇을 기억하라? 국가공무원법 16조 1항과 76조 1항을 기억하라. 그래서 16조 1항은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그리고 76조 1항은 그에 따른 특별청구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소청심사라는 것은 특별행정심판입니다. 일반행정심판은 행정심판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행정심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심판을 우리가 일반행정심판이라고 하고요. 그것이 아니라 개별법상 인정되고 있는 행정심판을 우리가 특별행정심판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특별행정심판을 규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는요, 개별법에서 그때는 신속한 확정을 위해서 특별청구기관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청구기관은 항상 행정심판법 27조에 있는 일반 청구기관으로서 안날로부터 90일이나 있음날로부터 180일보다 더 짧은 기간을 두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지금 76조를 보시게 되면요, 1항에서 75조에 따른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이, 지금 75조에 따른 처분사유 설명서 받은 게 맞죠? 그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됐고요. 그 다음 뒤에 건 필요 없습니다. 그 75조 외라고 돼 있으니까요. 그 다음 이제 뒤에 내려가시게 되면, 각각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청구기간을 30일로 잡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특별청구기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뭐랑 비교하시면 되겠습니까? 옆에다가 행정심판법 27조 써놓으시면 되겠죠. 행정심판법 27조는요, 90일에 180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90일에 180일. 지금 여기서 30일 정하고 있으니까 더 짧은 기간이라는 거, 특별청구기간 우리 알 수 있겠네요. 내려가 보시게 되면 방금 전에 이제 비교한 27조가 나옵니다. 행정심판법 27조 1항 보시게 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되어 있고요. 90일 밑줄 그시고, 그 다음 밑에 3항 보시게 되면은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밑줄 그시고요. 이렇게 돼서 90일에 180일이죠. 30일이 더 짧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소송법 18조 나오고 있는데요. 어디다가 밑줄 그시면 되냐면, 본문을 보시게 되면은 취소는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거치지 않고 제기할 수 있다. 여기까지 슬래시 그어버리시고, 이게 바로 뭐냐면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원칙 채택입니다.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죠. 그런데 단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부터 밑줄 그시면 되고요. 단서 부분 밑줄 그어주시고, 다만 다른 법률의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제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는 그러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른 법률 밑줄 그시고, 다른 법률이 바로 지금의 국가공무원법입니다. 그 다음 당해 처분은 바로 국가공무원법 75조에 따른 직권면직처분입니다. 75조에 따른 직권면직처분. 그리고 행정심판의 제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밑줄 그시고, 이게 바로 뭐예요? 소청심사 얘기하는 거죠. 행정심판, 소청심사다. 앞에서 우리가 소청심사는 행정심판의 일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만약 소청심사가 행정심판의 일종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소청심사는 행정심판법 4조에 따라서, 그리고 국가공무원법 9조에 따라서 인정되고 있는 특별행정심판이라고 말한 이유는 여기서 바로 행정심판에 해당한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한 거죠. 행정심판의 제결을 거치지 않으면 여기서 행정심판 밑줄 그시고, 소청심사, 공무원 소청심사입니다. 취소를 제기할 수 없다. 즉 소청심사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죠.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입니다. 그 다음 제소기간은 왜 나오고 있는 건가요? 항고쟁송이라고 있습니다. 항고쟁송. 우선 행정심판 한 개 잡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행정소송 한번 잡아보세요. 여기서 먼저 행정소송 보시게 되면 어디 나와 있냐면 행정소송법 제3조를 보시게 되면 행정소송의 종류는 제1, 제2, 제3, 제4호에서 항고소송과 당사소송과 그리고 민중소송과 기간소송 이렇게 네 가지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항고소송 생각해 주시고요. 항고소송은 처분 등을 그 대상으로 하죠. 그 다음에 행정심판은요. 행정심판법 몇 조? 이건 5조입니다. 5조. 5조에 보시게 되면 취소심판 그리고 무효등록심판, 의무행심판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행정심판법상 인정되는 행정심판, 일반 행정심판에는 뭐가 포함되지 않죠? 당사자 심판이나 민중심판, 기관심판이 포함되지 않죠. 근데 개별법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에서 인정되는 행정심판은, 일반 행정심판은 전부 다 뭐라고요? 항고심판입니다. 항고심판. 예,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처분 등이 아니죠? 예,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항고심판. 그럼 뭐랑 뭐를 비교하냐면, 여기 있는 행정심판은 그냥 항고심판이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행정소송 중에서 항고소송이죠. 항고소송. 이거 두 개를 결합시키게 되면 항고쟁송이 되는 거죠. 항고쟁송. 예, 항고쟁송 절차를 논의하라고 했으니까 행정심판에 대한 얘기에서 끝낼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 행정소송에 대한 논의까지 예, 조금 더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조금 더 들어가기 위해서 예, 행정소송법 예, 제20조에는 제소기한 규정을 뒀는데요. 사실은 말입니다. 지금 이제 공제의 답안 우리가 예, 나중에 같이 보도록 할 텐데 공제의 답안에서는 청구기간에 대한 논의도 포함시키고 있고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에 대한 논의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쟁송 절차를 물을 때는 행정심판을 거쳐야 된다 말아야 된다 행정심판 전치주의 논의만 하면 되는 것이고요. 청구기간과 제소기간에 대한 답변은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포함을 시켜놨어요. 맨 끝에다가 살짝 포함을 시켜놨는데 이유는 바로 그래요. 두 가지 원칙이 충돌되고 있는데요. 이제 출제 오류의 답안 오류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긴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예, 우리는 항상 문제를 받았을 때 문제가 출제 오류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예, 있는 문제에 최대한 충실하게 풀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참조조문에서 청구기간과 그리고 예, 제소기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죠. 국가공무원법 76조의 청구기간, 특별청구기간 있고요. 행정심판법 27조의 일반 청구기간 있고요. 행정소송법 20조의 제소기간 규정이 참조조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청구기간과 제소기간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제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 보시게 되면 20조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뭐냐면 물론 이제 행정소송법 20조에 따르게 되면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밑줄 그시고 그 다음에 예, 밑으로 내려가시게 되면요. 1년 나와 있죠. 2항에 취소는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예, 90일 1년 이건데요. 지금은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문제가 되냐면 행정심판을 필요적으로 거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20조 1항 단서를 보시게 되면 18조 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을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어디에 해당 사항이 있죠? 18조 1항이죠. 그렇죠? 예, 18조 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 여기 밑줄 그시고요. 이것 때문에 이제 행정심판을 거치게 된단 말이죠. 이것 때문에. 그래서 그 뒤에 보시게 되면 행정심판 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밑줄 그시고요. 행정심판의 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지금 반드시 소청심사를 거쳐야 되니까 그에 따른 결정서 정본이 날라온 날부터 다시 90일을 들어가야 되겠죠. 항고쟁송에는 항고소송, 즉 행정소송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행정소송 쪽과 관련돼서 이 재결서 정본 송달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라는 거 여기까지 언급을 해주시게 되면 사실상 문제에 대한 답변이 끝나는 상황이 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어떤 식으로 쓰고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7페이지에 있는 설문 2번 해결 답안 보도록 할게요. 직권면직처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제의 답안 보시게 되면 이따 보겠지만은 예, 엄연히 설문에서 직위 해제가 아니라 직권 면직 처분을 다툴 때 항고쟁송 절차를 물어놓고 나서 답안에서는 직위 해제에 대한 항고쟁송 절차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미 3개월이 지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직위 해제는 항고쟁송을 거칠 수 없어서 더 이상 논의하지 않겠다라고 답해야 됩니다. 그럼 그게 정답이에요. 예, 직위 해제가 아니라 뭐였죠? 직권 면직을 물어봤으니까 우리는 직권 면직에 따라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권 면직 처분을 다투기 위해서 항고쟁송 절차 관련돼서 밑줄 특별행정심판 절차 이거죠. 예, 행정심판 어쨌든 행정심판 거쳐야 되는 것인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야 이거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근데 이것밖에 답할 게 없기 때문에 예, 우리가 뭐 지금 소송 요건은 모두 구비했는가 아니면 소재기는 적법한가 이렇게 안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대상적격부터 다 하겠죠. 그런데 쟁송 절차만 물었기 때문에 심판을 먼저 거쳐야 되는지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심판부터 바로 들어갑니다. 행정심판 보시게 되면 먼저 밑으로 내려와갖고 2번 각주 보시면요. 이 법은 어떤 법? 행정심판법.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예, 위법 또는 부당한 여기 이제 부당 포함되어 있는 거 조심해 주시고 처분이라고 하게 되면요. 처분에는 예, 그냥 일반적인 처분과 함께 거부 처분 포함되고 있고요. 부작위 여기서 처분 중에 거부 처분과 부작위는 의무형 심판 대상이게 되겠고요. 침해된 국민의 권리와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여기까지 밑줄 그시고 이게 뭐예요?
예, 주관적 심판입니다. 주관적 심판. 즉, 국민의 권익구제를 그 주된 목적으로 하는 행정심판, 주관적 심판 부분이고요. 그 다음,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 적정한 운영을 꾀한다.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국민의 권익구제와 관련이 없죠. 따라서 이것은요, 객관적 심판 부분입니다. 객관적 심판. 어쨌든 행정심판이란 이런 것이라고 1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걸 근거로 올라가시게 되면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협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이것이 행정심판이다.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겠죠? 예, 물론 헌법 제107조 3항에도 있습니다. 내려가 보시게 되면요, 107조 3항. 재판의 전심 절차로서, 법원의 재판의 전심 절차로서 행정심판할 수 있고,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라고 했는데 행정심판법이 만들어졌고요. 사법 절차를 준용해야 된다. 이게 뭐예요? 행정심판 이코로 준사법적 절차 이거죠. 행정심판은 준사법적 절차다. 이것은 107조 3항에 근거해서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헌법 107조 1항에는 뭐가 있고 2항에는 뭐가 있나요? 헌법 107조 1항에는 위헌법률 심판에 대한 규정이 있고요. 헌법 107조 2항에는 위헌위법 명령규칙 심사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헌법 107조 3항에는 행정심판 제도에 대한 규정이 있죠. 네. 그래서 행정심판이란 무엇인지 살펴봤고요. 그 다음 이제 행정심판이라고 하게 되면 107조 3항에서 법률을 정하라고 해서 만들어진 행정심판법 논의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따르게 되면 5조에서 취소, 무효 그리고 의무행심판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일반법이 인정하고 있는 일반행정심판이다 이겁니다. 일반행정심판이다. 여기까지가 일반행정심판인데 우리가 이제 논의할 건 뭐냐면 국가공무원법 9조에 근거해서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가 행하는 행정심판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행정심판에 대한 논의로 넘어가 주셔야 됩니다. 예, 특별행정심판 들어가 주시고요. 예, 항상 이런 식이에요. 일반적인 거에다가 특별한 거 이거 이렇게 순서대로 논의 들어가셔야 되고요. 행정심판법 보시게 되면 행정심판법은 사건의 전문적, 기술적 성질을 고려해서 특별행정심판 절차를 둘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국가공무원법 9조에 소청심사위원회 설치라는 조항이 따로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건데요. 내려가 보시게 되면요. 4조 1항, 우리 아까 4조 1항 9조 옆에다가 써놨었죠? 네.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서 특히 필요한 경우 외에는 외에는 조심하세요. 외에는 동그라미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가름하는 그러니까 행정심판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는 대신하는 특별한 행정불복 절차 특별행정심판이라고 되어 있죠. 특별행정심판 뭐 이 법에 따른 특례는 못했고요. 특별행정심판 다른 법률로 정할 수 없다. 안 된다는 겁니까? 아니죠. 된다는 거죠.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행정심판을 만들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근거에서 나온 게 국가공무원법 9조 1항의 소청심사위원회 설치였다 이거죠. 네, 그래서 특별행정심판. 그 다음 이제 국가공무원법 보도록 합니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등 불이익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심리제기를 위해서 소청심사에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아까 봤던 9조 1항 그겁니다. 9조 1항. 요거 이제 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한 규정이고요. 방금 전에 행정심판법 4조 1항에 근거해서 9조 1항이 들어온 거죠. 그 다음 소청심사 보도록 합니다. 이와 같은 특별행정심판 왜 두고 있는 것인가? 소청심사는 특별행정심판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걸 왜 둔다고요? 개별법상 공정하고 객관적인 행정심판 담보하기 위해서 독립된 기관을 따로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행정안전부에 있는 행정심판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이런 거 말고 별도 행정심판위원회를 따로 두는 겁니다. 독립기관으로서 뭐예요? 사법 절차로서의 성격을 더욱 강화시키기 위해서 특별행정심판 절차를 마련하는 거겠죠. 그래서 제3자적 기관 밑줄 그시고 독립기관을 말하는 거죠. 독립기관. 특별행정심판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으며 국가공무원법은 그에 따라서 소청심사제도 즉 9조 1항에 소청심사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를. 이것은 개별법에서 인정되는 특별행정심판이다. 이게 특별행정심판 맞죠? 네, 됐고요. 행정심판 전치주의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방금 전까지 한 게 뭐냐면요. 소청심사라는 것은요. 소청심사 제도는 행정심판의 일종이다 이거예요. 일종이다. 그래야지만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행정소송법 18조 1항 단서에서 다른 법률의 행정심판 거치라고 했으면 그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려면 이 소청심사가 행정심판이다라는 말을 해줘야 되겠죠. 무슨 얘기냐? 소청심사와 행정심판 사이에 관계를 조명한 겁니다. 관계를 방금 전까지.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대한 논의로 들어가게 되고요. 행정심판 전치주의란 지금 왜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행정심판을 거치는 것을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밑줄 필요적 전심 절차로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행정심판 전치주의라는 것의 정의는 무엇의 정의다? 실은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의 정의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교과서나 판례 보시게 되면요.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된다 그러면 그건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의를 이렇게 썼으면 밑에서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먼저 쓴 이유는 뭐예요? 일반을 먼저 쓰고 특별을 그 다음에 쓰듯이 임의를 먼저 쓰고 필요를 그 다음에 쓰는 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행정소송법 18조 1항 본문에서는 엄연히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논의를 먼저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는 우리가 의의를 쓸 것이지만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는 이미 위에서 행정심판 전치주의 쪽에서 의의를 썼기 때문에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양가로 3번에서는 별도의 의의를 쓰지 않게 될 겁니다. 똑같은 얘기가 돼버리겠죠. 그 다음에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들어가도록 합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요게 이제 18조 1항 본문에 나와 있죠. 우리 아까 봤던 대로 취소는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뭐 할 수 있다? 바로 행정소송 제기할 수도 있다. 이게 바로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입니다. 그러면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원칙이라고 한다면요. 어떤 식으로 되겠습니까?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는 바로 예외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행정소송법에서는요. 과거에 구법에 따르게 되면은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규정을 둔 적도 있었지만 지금의 행정소송법은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원칙은 바로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다. 이게 바로 원칙이다.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그리고 나서 18조 1항 단서에 따르게 되면 예외를 두고 있고요. 예외.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예외로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예외로. 어디와 어디 나와 있다고 했죠? 행정소송법 18조 1항 본문하고 행정소송법 18조 1항 단서입니다. 18조 1항 본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요. 18조 1항 단서죠. 18조 1항 단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뭐라고도 부르냐면 이렇게도 부릅니다. 예외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이렇게도 부르죠. 왜? 우리 행정소송법이 임의적을 원칙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예외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라고도 부릅니다. 이렇게 해도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겠습니다.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보시게 되면 18조 1항 단서입니다. 다른 법률 국가공무원법이었고요. 당해 처분 이건 75조 국가공무원법 75조에 따른 직권면직 처분이었고요. 행정심판은 소청심사 이코로 특별행정심판이라고 봤었고요.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있다. 국가공무원법 16조 1항에 있었고요. 그러하지 않다는 것은 바로 임의적 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라고 한 것이고, 그래서 이건 뭔데요? 예외를 규정한 것이다. 그래서 예외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라고도 부를 수 있다. 이겁니다. 사안의 경우 보시게 되면 국가공무원법 16조 1항에서 75조에 따른 처분 이 부분이죠.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렇게 되는 경우에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 이건요 특별행정심판위원회라고 봐야 됩니다. 행정심판위원회라고 봐야 돼요. 관계를 조명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소청심사위원회가 행정심판위원회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여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알고 있어서 당연하다 이건 아니고요. 답안에서 이 소청심사위원회는 특별행정심판위원회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고, 이걸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니까 75조에 따른 처분사유 설명서 지금 위에서 75조에 따른 처분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에 따른 처분사유 설명서 교부에 대한 공무원에 대한 처분 중에 뭐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아까 면직처분 밑줄 그시고요. 면직처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직권면직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려면 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 지금의 행정심판은 뭔데요? 공무원 소청심사입니다. 그죠? 공무원 소청심사 거쳐야 된다. 설문 이해 해결 보시게 되면 사실상 쟁송 절차를 물어보게 되면 여기까지 논의하면 끝나는 건데요. 근데 여기까지 논의 안 하고 참조조문에 무엇이 특별청구기한과 그리고 일반 청구기한과 제소기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척기간 논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건데
공무원 소청심사는 개별법상 인정된 특별행정심판 절차다. 밑줄 그시고요. 특별행정심판 밑줄 그시고 뭐 해야 돼요? 소청심사와 행정심판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소청심사와 행정심판의 관계 한번 조명했고요. 행정소송법상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18조 1항 본문이었었고요. 국가공무원법 개별법 다른 법률이고요. 16조 1항에서 직권면직 처분 포함시켰습니다. 75조에 따른 처분. 소청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으면 소송 제기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와 같은 소청심사는 무엇이 된다? 필요적 전심 절차가 된다 이겁니다. 필요적 전심 절차가 되면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상황인 거죠. 따라서 갑은 어떻게 한다? 면직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필요적으로 반드시 소청심사를 거쳐야만 한다 이겁니다. 여기까지가 쟁송 절차고 그 다음에 이제 재소기한 논의 한번 해보시게 되면요. 개별법에서 특별행정심판 규정을 둘 때는 보통 이래요. 아닌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특별 청구기한 규정을 둡니다. 그래서 더욱 신속한 확정 요구에 따라서 심판 청구기한의 특례 밑줄 심판 청구기한의 특례 이 심판 청구기한 뭘 말하는 겁니까? 행정심판법 27조에 있는 91에 180일 그거 말하고 있는 거고요. 특례를 규정을 해서 일반 청구기간 아까 보신 대로 91에 180일 비하여 짧은 기한을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공무원법 몇 조? 76조였습니다. 그렇죠? 16조에 76조, 지방공무원법은요. 20조에 2에 67조였습니다. 67조. 30일 이내라고 했습니다. 30일 밑줄 그시고 소청심사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항고쟁송이라고 했으니까 소송까지 포함시키시고요. 그래서 소송 들어가시게 되면 반드시 거쳐야 됩니까? 소청심사? 그렇죠. 거쳤다라고 한다면 뭐가 반드시 있죠? 재결. 그렇죠? 그래서 재결서 정본 송달받은 날로부터 요번에 90일. 그렇죠? 언제부터가 아니다? 직권 면직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가 아니라 재결서 정본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렇게 적용된다. 뭐예요? 밑에 내려가시게 되면요. 밑에 없죠? 밑에 있네요. 죄송합니다. 8번 각주 보시게 되면 20조 1항 단서 얘기하는 겁니다. 단서 재결서 정본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설문 이해 해결은 이제 끝났습니다. 끝났고 행정심판 전치주의 관련된 논의만 해주시면 되겠고 이걸 하기 위해서 앞에서 소청심사는 행정심판의 일종이다라는 관계조명 이렇게 하면 사실 끝나는데 참조조문 있으니까 청구기한, 재소기한 얘기까지 조금 더 늘려준 것이고요. 그다음 이제 박스 보시게 되면 경찰행정법에서 출제될 수 있는 것은요. 뭐냐면 2번하고 4번입니다. 2번하고 4번. 제가 이제 설명을 할 때 보통은 사례 풀면서 국공로 도사 징발까지만 하는데요. 이제 이론을 살짝 설명을 할 때는 국공로 도사 징발 감사의 발이 얼마나 큰지까지 감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공로 국가공무원 노동조합에 도사님이 사시는데 도사님의 발이 굉장히 크다는 소문이 있어서 감사를 들어가 봤다 이거죠. 그래서 내려가시게 되면 국세처분. 국세처분에는 뭐가 포함돼요? 관세처분 포함되지만 지방세처분은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다음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처분. 이거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다 있습니다. 공무원 나오면 무조건 뭐예요?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노동위원회 불구제처분. 이거는 뭐냐면 옆에 써놓으세요. 재결주의입니다. 재결주의. 이 구조를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주셔야겠죠. 행정심판 전치주의와 재결주의 사이에 있어서의 관계를 한번 잠깐만 보도록 하시게 되면요. 첫 번째, 여기서 행정심판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게 되면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적용되면은 그러면 재결주의가 적용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재결주의가 적용되게 되면은 이건 이렇게 하면 다시 쓰면 힘드니까 이렇게 할까요? 화살표로 이렇게 하게 되면 재결주의가 적용되게 되면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결주의가 적용된다는 것은요. 행정심판을 거쳐가지고 원처분과 재결과 이렇게 항고성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복수의 처분이 존재하는 경우에 있어서 과연 무엇을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 이 문제가 원처분 중심주의와 재결주의에 대한 문제겠죠. 재결주의라는 것은 행정심판을 거쳐서 재결이 존재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무조건 재결에 대해서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재결주의입니다. 재결에 대해서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은요. 재결이 있다는 것이죠. 재결이 있다는 것은요. 당연히 행정심판을 거쳐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재결주의가 적용되는 케이스에서는 반드시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된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재결주의가 적용되는 노동위원회법 같은 경우에는요. 별도의 행정심판 전치주의 규정이 없다고 할지라도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이거는 아니라는 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익숙한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나 도로교통법상 처분의 경우에 있어서 행정심판을 거친 다음에 재결이 있었습니다. 이때 원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합니까? 아니면 재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합니까? 원칙적으로 원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죠. 그 말씀은 뭐예요?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라고 해서 반드시 재결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 이거를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히나 3번의 노동위원회법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행정심판의 이름과 그리고 행정심판위원회들의 이름이 조금씩 다른데요. 이건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한번 눈에 익혀두시면 되겠고, 도로교통법상 처분, 이건 도로교통법 142조 정도는 암기를 해 놓으셔야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행정소송법 18조 1항 단서와 함께 도로교통법 142조에 근거하게 되면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게 됩니다. 그 다음 사용료 징수되어 있는데요. 모든 사용료 징수가 아니라 지방자치법상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분담금에 대한 징수, 이걸 말하는 겁니다. 지자법이다, 지자법. 징발보상금 지급처분, 이건 뭐예요? 국가가 사인의 재산을 징발을 했습니다. 징발을 했으면 강제적 징발처분과 함께 당연히 보상금을 줘야 되는데요. 이때 보상금을 얼마를 주겠다라고 보상금 지급결정 처분을 하게 되면 그 액수가 현저히 적다, 정당 보상 원칙에 반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처분에 대해서 쟁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때도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토지거래 불허가 처분, 국토계획법에 따르게 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는요, 토지거래 계약만 가지고 바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행정청에 인가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인가. 근데 그 인가를 신청했는데, 즉 토지거래 허가가 바로 강학상 인가예요. 강학상 인가는 바로 행정청의 보충적 행위로서의 동의를 말하는 거죠. 동의를 해줘야지만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반대해서 불허가 처분을 하게 되면 이때도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은 자에 대한 직무처분, 감사원의 감사를 받은 자에 대한 직무처분에 대해서도 역시 감사원에 대한 심사 청구를 통해서만 다툴 수가 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설문 2번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고 잠시 쉬었다가 설문 3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